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 의지로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누구를 믿고 살아? 엄청 부정적으로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감정이 있잖아요. 뇌파를 딱 보고 뇌기능 분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뇌 기능이 이렇구나.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뇌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네, 2004년도부터요. 전주에서 이 지역에서 네. 뉴로하모니를 통해서 뇌기능 분석 프로그램과 또 뉴로피드백 훈련을 진행하면서 아동부터 또 성인, 노인까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과 또 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신체적인 이런 쪽으로 그분들의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연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2004년부터 지금 굉장히 오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04년도면 솔직히 대한민국이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많은 사람들이 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이전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2006년도 제 기억에 2006년도 그 이후부터 조금씩 우리나라가 이 뇌에 대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그 관심 갖기 벌써 2, 3년 전부터 이 센터를 했으니까 네. 초기에는 상당히 좀 불모지였죠. 네. 네. 그 센터에 뭐 소개를 좀 해주신다고 하면. 제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처음에는 유아 아동들이 주로 주 대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학교 부적응이랄지 아니면은 뭐 지능이 좀 떨어져서 또 학습 능력이나 주의력이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쪽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자 이제 저희 센터를 방문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뇌과학의 시대가 왔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대상이 많이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뭐 유아 아동 위주의 그런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젊은 그 대학생들 네. 또 취업 준비하는 성인들 네.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 그다음에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중년분들 아주 계층이 다양하게 지금은 방문하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는 그 대인관계 능력이랄지 네. 사회 부적응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뇌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뭐 지능이 높다거나 뭐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탁월한데 타인과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의 힘듦이랄지 뭐 이런 경우들도 요즘은 많이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단지 그냥 말 그대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또 인지학습이 부족해서 그런 뇌 기능적인 거를 조금 더 올리고 향상시키려고 방문을 한다면 최근에는 아주 우수한 뇌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사회 적응을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으려고 많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정규 1등만 하고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엘리트의 과정을 대학까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를 못하고 자꾸 퇴사하고 또 다른 직장 갔다가 또 퇴사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그래가지고 불면에 우울에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데 본인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을 의존하지 않거나 아니면 병원을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방문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보면 그분의 뇌파를 보고 처음에 상담을 하는데
엄청 부정적으로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뉴로하모니로 하는 이 뉴로피드백 훈련이 내가 내 의지로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어? 네.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거의 불신을 가지고 저희 센터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네. 심정으로 방문을 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그냥 그 사람의 뇌파를 안 봤다라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네. 공격적이고 막 이래서. 그런데 그분의 뇌파를 딱 보고 뇌기능 분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떠셨나요? 일단 고베타가 완전 과활성돼 있어요. 알파는 낮은데 고베타가 과활성돼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결국에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자기 감정을 억압하기 위한 그 결국 이제 변형계 쪽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을 지금 전두엽에서 대뇌 피질에서 억제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담당하는 건 우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도 물론 고베타 과활성이 있었지만 우뇌 고베타가 엄청 강하게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뇌파가 전반적으로 그 전압이 높고 진폭이 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알파는 진폭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회피 내지는 또 뭐 분노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싫거나 우리 뭐 센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뇌 기능이 이렇구나. 그래서 되게 따지고 막 뭔가 체크하고 의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내가 이러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이게 이제 조절이 되고 훈련을 통해서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자기 진짜의 성격, 자기 진짜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날이 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까지는 훈련을 오고 매일같이 열심히 하면서도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기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오기는 왔는데 뇌의 어떤 그 패턴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고 그래서 훈련 한번 하고 나면 오늘 훈련 왔는데 내가 좀 어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뜻을 다 받아줬죠. 우리도 진짜 사람인지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못 믿으면 오지 마세요.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뇌가 밸런스도 맞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내가 이 사람한테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고 내가 받아주자 하고 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뭐 여러 가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도 있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잠을 못 자서 막 불면증도 오고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여러 기관들 이렇게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했었대요. 그랬는데도 다시 이렇게 자꾸 반복되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요구가 또 의심이나 이런 게 공격적인 행동들이 이제 그쪽 기관에서 볼 때 좀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마찰이 있고 싸우고 이렇게 치료를 거부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사실은 센터장님 제가 뭐 센터장님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불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체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해서 아마 뇌파가 균형이 맞아지고 고베타가 조금 안정이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막 어떤 특정 사고에 막 강박적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타인에 대한 의심 막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한국 강사를 하셨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 빼고 대화를 하면
쟤들 내 얘기하는구나. 아. 뭐 이런 식으로 뭐니까 미리 자기가 부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 사고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도 오래 못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 펼칠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초중고를 다 그렇게 네. 완전 그 전교 1등만 한 친구니까 네. 집에서도 기대가 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뭔가 부모님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좌절 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면서 근데 또 이 치료 과정에서의 만나는 그 기관과의 어떤 네. 갈등도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누구를 믿고 살아? 막 이런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제 그 왜곡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인지 이런 것들도, 인지 사고도 좀 바꿔줘야 할 필요도 있어서 저희가 훈련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같이 병행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 개선이 일단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너무 기대를 크게 갖고 계셨고 또 이 친구한테 이렇게 지원이나 푸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도 부모님이 자기한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자기를 솔직히 못 내놨다가 이제 이거 훈련하면서 나 사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고 뭐 병원 다니면서 약도 먹고 있다, 솔직히 오픈을 다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이렇게 파나톡스 통합대센터를 지금 상담을 다니면서 치료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이 내방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들은 그냥 당연히 이 아이가 잘하니까 뭐 원래 잘하던 아이니까 별말 없이 그냥 했던 말인데 얘한테 상당히 짐이 됐었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이가 많이 힘든 줄 몰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시골 그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불면증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뉴러머니로 훈련을 계속 하는데, 저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베타가 너무 과활성되어 있고 알파가 너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명상 훈련을 좀 많이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상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컨트롤 능력이 있는 친구여서 그런지 속도가 되게 빨리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 하면서, 왜 우리 명상 프로그램에 그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 긍정적인 자기 암시 하잖아요. 그 멘트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자기한테 많이 각인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솔직히 뭐 이것 때문에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본인이 이제 수면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일단 수면이 개선이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신경 네트워크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베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알파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하고의 자기하고의 그 관계도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그만둘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데 자기가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만나고 1대1 하는 거를 직업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소그룹이라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하는 그쪽으로 지금 이력서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고 다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의 뇌의 패턴이 어떨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 다 좋은 관계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수용해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저희 그 뇌 패턴 분석하는 뇌기능 분석은 꼭 한 번씩 해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하고 네. 또 아니면 그 수직적인 어떤 상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뇌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훨씬 이해하는데 그리고 오해도 훨씬 줄고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1회기나 2회기 하고 종교를 하지 않았을까? 너 그냥 오지 마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뇌파를 보니 이렇게 부정적이고 따지고 의심 많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뇌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제가 다 받아주고 수용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상담사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가 혹시라도 남한테 살해당하거나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서 엄마 옆에서 못 떠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폭행 사건이 있으면 그 대상이 우리 엄마가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보이는 복도에 서 있기, 그 다음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있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인 눈에만 보이는 그 어떤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불안하면 그 친구를 찾는 거예요. 와서 하루 종일 점심시간 빼놓고 잠만 자. 그런 아이들도 내적인 그런 희망은 다 있거든요. 그런 거 품고 살아 애들이. 그들에게 내가 좀 더 이로운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 일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잘 안 찾아요.